자, 이동훈 팀장님과 다시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대충 뭐 다룰 것들은 앞에 쭉 빠르게 다뤄드리긴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지 수급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제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해서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얘네가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네, 기금운용위원회 뭐 해갖고 열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전략적 자산 배분 이탈 허용 범위라는 거 갖다가 이제 기존의 2%에서 3%로 좀 확대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이제 좀 덜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좀 이제 어떤 그 일정 그 뭐 수준을 넘어가면 이거 갖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허용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수익이 나서 그렇죠. 자산이 불어나면은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넘어가는 부분을 계속 팔아야 맞아요. 되는 억지로. 네, 네, 억지로 근데 그 팔아야 되는 룸을 조금 여유롭게 좀 더 여유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1%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이 기존보다는 한 60조 정도? 이 정도의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는 어느 정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사실 뭐 연기금들이 계속 기계적으로 파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대입세자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수급의 어떤 개선 효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뭐 연기금은 뭐 지금 시장에서 그 어떤 그 작용하는 영향력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연기금이 뭐 사가지고 주가 오른다, 연기금이 팔아서 주가 빠진다. 그 개별 종목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시장만 놓고 볼 때 지금 연기금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역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뭐 외국인인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외국인들 최근에 보면 그래도 심심치 않게 그렇죠. 매수가 들어오죠. 네. 이제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가 3,160선을 돌파한 가장 큰 또 이제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이제 이런 그 매수 어떤 이런 그 전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11월, 12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일단 외국인들이 주가를 땡기면서 지수의 랠리를 일단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고점을 만든 건 개인이에요. 사실 아마 금년 1월까지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비슷한 좀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보통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개인들께서 그러니까 기존에 특히 대형주들을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수대가 한 3,200 정도 돼요. 네. 제가 보니까 네. 3,200 정도가 매물대인데 만약에 3,200을 돌파한다면은 여기서는 개인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또 이제 좀 시장이 되나 보다라고 아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런 그 지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이런 그 외국인과 개인의 매매 패턴에 따라서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지금 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들은 형성이 되고 있죠. 환율이라든가 뭐 앞서 우리가 이제 좀 다뤘던 뭐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한 데 이어서 코스피도 이제 좀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금이 13조. 3조. 예. 네. 수요일, 목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전부터 이제 역성분 수요가 보통 그렇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1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15일, 16일 정도에 이제 배당금이 들어가면은 오늘 환전 수요가 들어오는지 서로 한시는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죠.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다시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냥 로컬에서 잡아놓고 네. 대형주들을 좀 매수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였고 걔들이란다. 그들도 뭔가를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 스스로도 지금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뭐 여기 우리 증시가 지금 뒤처질 이유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는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금 그 뒤처져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유럽 증시라든가 이런 독일 증시도 지금 상승 효과를 연신을 하고 있고 대만 증시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보면은 우리 증시도 이제는 코스피 중심에 어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물론 이제 우리 국내 환율 또 글로벌 금리 상황 그리고 달러 가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금리는 이제 아까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는 거는 데이터 수치죠. 데이터 수치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채권 시장이 반영한 시장 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는 이 데이터 수치의 금리가 있는데 시장 금리가 너무 빨리 갔어요. 그렇죠. 네, 채권 시장이 이 가격을 너무 빨리 반영하다 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제롬 파월 연준장이 이걸 보고 있다가 그래서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쭉 내려오는 거죠. 어제 CPI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또 약해지고 그 달러 가지고 이제 돌려야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그래서 사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나쁜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고 뭐 유산균 사지는 않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좋은 대형 은행들이 이제 기업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호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플러스 쪽 진입이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은 또 무엇인지 오늘도 삼성전자가 아니면 유산균이 네. 관심 리스트 상위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레포트 나온 거 있으면 좀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권재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제 개장 10분 채 안 남았는데 또 어떤 걸 볼까요? 뭐 이 하이브 이제 이름 바꿨나요? 빅히트가? 이름 바꿨습니다. 네, 사명을 바꿨죠. 예. 상장 기업명을 이제 하이브로 바꾸고 뭐 게임 관련주 앞서 이제 관심 리스트에 또 많이 올라왔던데 네. 이걸 볼까요? 아니면 코스닥 뭐 일단 뭐 하이브부터 좀 보고 가죠. 그럴까요? 이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가장 큰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이제 물량 부담입니다. 네. 15일 날 보호해수 물량이 다 해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물량은 이제 다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일 날이 네. 거의 모든 물량들이 이제 15일부터는 의무 보호해수 물량이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고 기관은 팔고 개미는 살까? 개인 뭐, 투자자들은 사실 이제 여기에 좀 세분을 해보면은 총 풀릴 수 있는 물량이 한 2,2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방시혁 그 대표의 물량이 한 1,200만 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BTS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50만 주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게 한 700만 주가 되고 이 물량들은 시장에 안 나오는 물량들이죠. 사실 네. 뭐 넷마블이나 지금 방시혁 대표나 방탄소년단이 팔 이유는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버리면 껍데기만 남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조금 뭐 나올 가능성 없어 보이고 네. 다만 그 밖에 이제 공모에 참여한 기관 물량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투사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은 뭐 이제 추산컨대 한 200여만 주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이미 노출이 돼서 됐죠. 시장에선 조금 인지하고 네, 있는. 인지하고 있죠. 인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특히 뭐 이 물량 중에는 뭐 정말 이 초기에 잡은 물량들 주당 가격이 굉장히 뭐 싼 가격에. 주당 가격이 뭐 2,000원, 3,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사실 팔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제 네. 보유수가 풀리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현 주가가 지금 공모가 한 2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히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하이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풀린 물량들이 한 200만 주는 나오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네. 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과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번 주 15일 날부터 해가지고는 당분간 이게 이제 15일 날부터니까 뭐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조금 이런 그 어떤 그 수급 부담이 네. 조금은 이 종목에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께서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만약에 뭐 테슬라처럼 예. 비트코인을 사서 예. 그들만의 또 거기가 있잖아요. 메타버스 세계가. 그렇죠. 예. 네. 뭐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는 네. 그거는 좀 이제 너무 너무 나은 거죠. 너무 저희 그냥 나은 상상력일 거라서. 뿐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거기에 또 게임주들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이 그래도 그나마 개별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것도 대비하라 예. 준비하시죠.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이제 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코스닥은 뭐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1010까지 왔어요. 네. 뭐 정말 저도 좀 놀랄 만큼 저도 계속해서 코스닥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장이라는 말씀을 저도 뭐 누차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견조하게 빨리 올라왔어요. 이제는 좀 코스피의 차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이 그저께 이제 돌파를 하면서 어제는 코스피가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150 정도가 상당히 좀 그 어떤 저항대 역할을 했었는데 어제 이걸 뚫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의 코스피의 흐름은 계속해서 그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지수는 많이 안 오르지만은 나름대로 내용은 괜찮은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됐었는데 어제 이제 3,160을 돌파했고 그러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1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100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수순은 이러한 고점 돌파의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증시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그 시장의 상승 과정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상승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적어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그 시도가 나올 때는 앞서서 이제 주도주들이 끌어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번 상승 과정에서는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형태의 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빠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수의 상승기에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아니면 뭐 철강주, 뭐 조선주 이렇게 이제 몇몇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과거에 뭐 70주라든가 차화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업종들이 끌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그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장을 이끌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게 뭐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 이전엔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좀 약간 테마성의 이런 뭐 이제 미국 상장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종목들 중심으로 지수를 끌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과거의 어떤 지수의 상승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좀 정고점 트라이하고 3,200 뚫고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도주가 좀 나타나줘야 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라든가 비근한 예로 현대차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지금 1월 고점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지수 관련 대형주들. 역시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의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얽혀 있어요. 외국인들이 결국 이런 종목들을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매수, 수급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이런 그 대형주들의 흐름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대형주들이 이제는 좀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라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IT,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어제 좀 나왔던 이 시장 얘기는 미국이 지금 그 손길을 내미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꼭 호재만 될 것인가? 그렇죠. 중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중국 시안 공장에 대한 얘기도 슬슬 나오던데 이거 저울질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사실 있어요. 이제 이게 저도 어제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악재냐 호재냐. 저는 뭐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의 지금 스탠스는 삼성전자한테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만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해라. 많이 투자해라.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먼저 우리 사용 반도체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는 결국은 지금
이제는 좀 약간 등 떠밀려서 투자를 늘려야 되는 이러한 뭐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는 기회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메모리 말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쪽에 뭔가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게 된 하나의 또 어떤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구실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디램 가격은 조금 현물 가격이 오르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오르죠. 지금 오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환경은 좋아요. 환경은 이제 뭐 가격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은 좋은데 다만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뭐 중국이 반도체 굴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도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은 약간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이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하지만은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결국은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장비 업체라든가 소지 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이제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런 아랫단에 있는 뭐 장비라든가 이런 밸류체인 업체들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시장 관심이 앞으로 이제 뭐 했지만 비트코인, 뭐 유산균, 뭐 오늘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만 게임 쪽도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개장은 임박했습니다만 개장 후에 또 더 네. 자세히 들어갈 테지만 게임주들 호가는 좀 어떤 사실 뭐 지금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은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상징성이 나와버리는 그렇죠. 바람에. 끌어올렸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중심 테마들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든가 뭐 또 이런 그 컨텐츠와의 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역시 중국이죠. 네. 계속해서 이제 중국 어떤 이런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는 계속해서 뭔가 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건 별로 없지만은 네. 계속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는 역시 올해 신작 출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작 출시가 좀 미뤄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연된 신작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장이 1분 채 안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유산균 얘기는 조금 다시 고민해. 유산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한 발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질병관리청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개장을 좀 준비하시죠. 자, 호가 보고 다시 시장 진입하겠습니다.